자, 첫 번째 주제 영상 보고 오죠. 아이고 선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니 이거 자꾸 왜 세우세요? 아유 그냥 뭐 다음부터는 뭐 못해도 이번 아우 진짜 이런 거 정말 하지 마셔야죠. 예예. 아니 이렇게 비싼 거 좋게 사오지 마세요. 아유 알았습니다. 네.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네, 쟁점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죠. 그러니까 명품백, 그러니까 고가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네. 그 사실이 있고, 또 본인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이 있고, 또 인사청탁을 받은 현장이 목격됐다는 목격담이 있고, 그리고 뭐 보안이 뚫린 문제 이런 것들. 어떤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해 보입니까? 일단 처음에는 법률적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주고받고 고가의 명품백 이것을 구입하는 과정도 영상에 같이 들어가 있던데 예. 보면 300만 원이 넘는 파우치예요. 파우치 하나에 300만 원짜리는 굉장한 고가죠. 그걸 수수했을 때 그렇다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이야기하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요. 일단 공직자는 직무와 무관하게 한 회당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은 어떤 명목을 불문하고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예. 회계연도로 1년으로 하더라도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공직자 등의 김건희 여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라고 해당 법률에는 명시가 돼 있는데 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와 관련해서 똑같은 수준의 금품을 수수해서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금 오가는 맥락을 보면 뭔가 청탁성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직무 관련성이라는 건 비교적 포괄적으로 인정이 되니까요. 수사기관으로서면 인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영상을 토대로 더 깊숙이 파고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굉장히 확실한 물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라서 그런지 이제 위법한 부분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이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뭐 대응은 안 했지만 그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반환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직 안 돌려줬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시켜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곧 이제 올라갈 건데 거기에 이 부분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냐. 법률적으로는 그 부분이 좀 관심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국민 정서적인 측면에서 여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이제 명품이라는 그 가방, 네. 그 지난번에도 계속 그 순방 나갔을 때 명품샵 들린 것도 이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사실 국민들이 그냥 그 후일담이라든지 약간 이제 가십성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이제 실제 국정 운영에 있어서 이게 어떤 법률적 위반이나 지금 이제 뇌물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으로 이 명품백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상당히 좀 국민 정서법의 영리를 건드린 부분이어서 그 두 가지 측면 좀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예. 김 박사님. 저는 단어 하나하고 문장 하나인데요. 작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작구라는 단어는 한 번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인데 말로만 나왔는데 그게 그 다음 화면 영상에 보면 대기자들이 예. 또 예를 들면 어떤 포장된 봉투를 들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 이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다. 예. 그렇다면 이런 반복적인 개연성이 발생할 수 있는 근거는 대통령 부인이라는 것이고 그러면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했지만 대통령 부인이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사유화시켜서 본인이 반복적으로 저런 예를 들면 청탁성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일단 드러난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건 권력을 사유화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해보니까 예. 권력이 이원화되고 있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라고 얘기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민이 뽑은 대통령밖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네. 내가 해보니까라고 하는 유일하게 한 명이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근데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금융위원, 그러니까 금융위 상임위원이겠죠. 인사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인사권자는 명백하게 대통령밖에 없는데 소위 부인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하는 권력의 이중화 현상이 발생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아주 안 좋은 단어 중에 하나가요. 북한 주민을 수용해야 하는 데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건 컨텐츠 플랜이라 해가지고
급변 사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 주민들이 중국 쪽으로 가거나 내려오거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그 김건희 씨가 해야 될 전혀 예를 들면 대화의 내용 자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좀 그렇다면 이건 포괄적으로 남북 관계 한반도 문제로부터 차관 인사 문제까지 권력이 이중화되고 있고 이원화되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국가가 아닌 거죠.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국정농단과 권력이 이중화되고 있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네. 쟁점 하나씩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겠습니다. 먼저 위법성 문제. 조금 전에 그 김영란법 위반에 네. 해당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뇌물 얘기도 예. 나왔는데요. 뇌물은 어떻습니까? 뇌물은 기본적으로 뭐 윤석열 당시의 검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경제 공동체로 묻지 않았었습니까? 예. 최순실 씨와 부부는 너무나 명확한 법원이 인정하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대가 관계가 있다. 그리고 그런 명목으로 금품이 오갔다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그 불똥은 윤석열 대통령한테까지 튀는 것이고요. 당연하지만 이게 김영란법으로 조금 축소를 해서 들여다보더라도 만약에 이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공직자가 인지하면 특히 대통령이란 지위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등에 따라서 국가에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절차는 최소한 없었어요. 인지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김건희 여사 선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주라고 고가의 양주를 선물했거든요. 네. 그건 이제 맡기고 왔어요. 만약에 윤 대통령이 받은 게 확인된다면 그것도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공직자 등이라고 지칭되는 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요. 그때는 네. 직무 관련성도 따져 묻지 않습니다. 음. 다만 해당 이 양주의 가격이 문제일 텐데요. 네. 양주의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다면 그때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위반이 되는 그러니까 겁니다. 그게 100만 원이 넘으면 처벌이 되는 거고 처벌이 되는 겁니다. 받으면은 위법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처벌 규정을 찾아봤더니 3년 이하의 징역형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게 이런 법정형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란 건 회당 100만 원이라는 가이드라인은 최소한 법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윤 대통령이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았음을 입증할. 네. 네. 그 물건 그대로 내놓으면 됩니다. 아, 그렇지 않아요? 까먹지 그렇죠. 않았다면, 까마시지 그 않았다면 양줄 있겠죠. 그대로. 네. 아마 그렇다면 또 저번에 그 검사들처럼 99만 원이니까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아, 쪼개기 향응 네. 접대 이런 논리도 있었으니까. 그게 아마 30만 원짜리 그 술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면세가가 한 네. 35만 원 네. 정도 한다는데,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처벌은 안 당하지만 네네. 그 행위 자체는 위법 아닌가? 위법하죠. 아니, 부적절하죠. 예,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정당화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건 너무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 다만 형사처벌이 김영란법에 의해서 될지 안 될지 따져볼 여지가 있는 거지만 그 행위 자체는 위법하다고 볼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통령 발언 얘기를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들어본 다음에 얘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 여사는 대화를 주도하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봐서는 정치라는 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이후의 발언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되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 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가지고 노린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네, 부장님. 네. 이게 그 제가 텍스트로 써놓고 제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이건 내가 대통령 입장을 뭐 얘기한 게 아니라 난 영부인으로 중간중간에 이제 생략어가 있다. 이렇게 한번 반박해 보려고 했어요. 가능할까요?
좀 가능하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네. 좀 약간 술 취하고서 말하는 느낌도 좀 들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주도력을 자기가 갖고서 이 나라를 보는 듯한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느꼈다 저렇게 네.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과대망상처럼 보였어요. 지금 다시 발언을 보니까 저 발언 속에 이 자리는 대통령 자리로 들리시는 잠깐 건가요? 거기 앞에 대통 하다가 말을 바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약간의 주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이 나라를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주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박사님은 아니 국민은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 마음에 안 들고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드니까 정치인들이 있으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아니 본인의 남편이 정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예. 하는 얘기가 정치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반정치적인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이 존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소위 대통령의 권한도 행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는 남편 얘기랑 거의 비슷해요. 남편이 과거 통화할 때 대통령 그까짓 게 뭐라고 제가 그거 하려고 하겠습니까라고 얘기했던 예. 일관된 정서들이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대통령과 부인은 적어도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정당이 정치를 하는 건데 정당의 행위를 다 무시하는 거죠.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마저도 무시하는 거고 거기다 또 하나는 보수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잖아요. 예. 맨 끝에는 자기가 보수의 힘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지만 나는 보수 아니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씨는 아주 급진적인 유럽의 극우 정치인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네. 저는 그런 어떤 지금까지 모든 행위를 하는 걸 보면 그런 어떤 극우 파퓰리스트적인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의 발언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탈정치화 시키면서 누군가 타겟을 정해서 그 타겟을 적으로 만들고 적을 응징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의 동원 정치를 하거든요. 네. 굉장히 전형적인 방식인데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상대방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매우 안 좋은 정부가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진짜 유럽의 나쁜 정치의 모습들을 더 많이 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좀 아찔한 느낌도 들었어요. 저런 발언들을 보면서. 김 여사 그 보수와 관련된 발언은 우리가 보수의 힘으로 됐기 때문에 비위는 맞춰준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이런 발언 이제 본인의 그 뭐라고 할까요? 권한을 넘어서는 발언을 이게 이제 공식적인 접견 자리인데 그렇죠. 막 하는 것 이게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너무 일단 놀라운데요.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 정치가 정말 싫더라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그 자리, 그러니까 영부인의 자리는 사실 국정을 운영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본인이 그 주체인 것 같은 전제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기본적으로 정치 혐오가 깔려 있는 발언이에요. 근데 저는 이 짧은 영상을 보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왜 들었냐면요. 논리적 정합성이 없어요. 이 문장 안에 이 짧은 몇 개의 문장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이거 정치 못 쓰겠어. 정치 너무 싫더라.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을 갖고 놀아. 그런데 대통령은 국민을 생각해.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그렇더라고. 이게 어떻게 이게 일맥상통해서 같은 자리에서 나오는 맥락이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고요. 보통 정치인들의 어떤 부적절한 언사나 지시들에 대해서 직권남용이라는 카테고리로 처벌하는 전례를 저희가 이른바 사법농단, 국정농단 사태 때 많이 봤는데 직권남용은요 기본적으로 직권남용, 그 본인에게 부여된 직을 그 권한을 남용해야 됩니다. 김건희 여사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법관들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계속 무죄가 나왔던 게 판결문을 보면 대단히 부적절하다. 왜 다른 재판부의 이 판결 과정에 개입하려 하고 알아보려 하고 정보를 수집하려 했느냐. 다만 그럴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법관에게 없다. 다른 재판부의 법관에게는. 그러니까 남용할 직권도 없었으니 무죄. 이런 논리인데요. 이런 기계적인 논리에 따르면은 직권남용은 안 되겠죠. 법감정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상황을 촬영한 분이 최재영 목사라고 오랫동안 통일 운동
뭐 본인 입으로는 뭐 대북 사역 이 활동을 해오셨다고 하고 북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시고 이분이 지난해 9월에 이 해당 영상을 찍었는데 6월에도 먼저 만나서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하잖아요. 그때 어떤 장면을 목격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거 안 되겠다, 촬영을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 어떤 일을 겪고 9월에 촬영을 결심했는지 잠깐 보신 다음에 제가 좀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이 여사님이 제 면전에서 이제 대화를 하시다가 어디론가 전화가 오니까 전화를 받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뭐라고?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요? 뭐 이런 대화를 하시면서 자기 앞에 이렇게 메모지하고 펜을 찾는데 없으니까 본인의 등 뒤에 있는 그 여직원 여비서 두 분이 근무하는 책상으로 이동해서 뭘 적으면서 그 전화를 계속 통화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까 김종욱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융위원 인사청탁과 관련된 내용. 이거는 이제 영상은 없어요. 예. 카메라 안 들고 간 장소에서 들었다고 증언하고 계시는 예, 건데. 진술 내용 있죠. 네. 네. 뭐 그래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저 얘기한 내용을 보면 본인이 직접 들은 얘기들을 구성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에 근접하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근데 그래도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뭐 바이든도 난리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이 얘기했다고 해서 뭐 여기에 대해서 맞다고 얘기할 턱은 하중에 없을 것 같은데 예. 그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좀 조국 전 장관이나 이재명 당대표를 수사하는 것처럼 전 탈탈 털면 나올 거라 생각해요. 네. 기본적으로 차관이 한 80명 정도, 우리가 8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아주 희귀한 직책의 문제인데요. 일단 얘기한 거 보면 금융위원인데 금융위원들에서 당연직을 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습니다. 예. 상임위원 2명하고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1명인데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은 2021년도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뭐 거의 인사를 청탁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임기가 네. 보장돼 있으니까 한 분밖에 없어요. 이분이 2022년 9월 달 9월 1일에 예, 임명이 됐으니까 아마 검증 절차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6월 달쯤에 천거를 해서 검증 절차를 밟고 또 이제 인사가 늦어진 이유가 뭐냐면 금융위원장이 뽑히지 않으면서 금융위 전체가 인사가 늦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시점 좀 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정황은 맞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럼 이걸로도 만약에 확인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아니 그 검찰 잘하는 전화번호 정확히 압수수색하면 되잖아요. 정 안 되면 대통령 부인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면 통신사 압수수색해서 네. 전화번호를 알면 누구랑 통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사람 불러가지고 통화한 내용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되는 것이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디올이라는 명품백을 받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걸 왜 받아요? 상식적으로 어떤 대가를 요구했건 안 했건 상관없이 소위 대통령 부인이 그걸 받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왜 위법한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문제 하나 하고 이제 그것도 확인해야 되니까요. 또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그 얘기를 한 이유와 관련해서 본인이 실제로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사람에게 지시한 건지 압력을 넣은 건지 제 생각에는 그 통화 내용만 보면 압력을 행사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얘기한 게 아니라 이미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처음 얘기한다면 저렇게 짧게 얘기하겠습니까? 매우 긴 얘기들이 오가야 될 건데 저렇게 짧게 얘기했다는 건 이미 그 이전에 이런 상황들을 알았을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확인 전화인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는 누구이거나 이런 걸 알게 되면 네. 저는 이건 뭐 빨리 확인될 수 있는 건데 대통령실이 지금 완전히 지금 입 다물고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뭐 검찰은 움직이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건 특검밖에 없다. 이게 예. 답답한 거죠.